지금 이 순간 불이 꺼진 조용한 방 안.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공간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해온 그 행동. 손이 저절로 움직일 만큼 몸에 새겨진 수십 년의 습관 말입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처음엔 선택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익숙함이 오히려 지금의 당신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전립선은 지치고 성기능은 예전 같지 않으며 심할 경우엔 배뇨장애, 사정의 이상 혹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까지 남깁니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 쌓이면 병이 된다, 자주 풀어줘야 한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들. 마치 정답처럼 굳어진 그 말들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한 지금 더는 안전하지 않은 통념일 뿐일까요?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지금부터 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를 지나며 남성의 몸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전립선은 서서히 부어오르고 고환의 기능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성기 주변의 혈관들도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몸에 젊은 시절처럼 똑같은 자극을 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건 마치 고장난 기계에 무리하게 연료를 쏟아 붓는 일과 같습니다. 언젠간 멈출 걸 알면서도 억지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깊으며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실금, 발기부전, 잔뇨감, 사정불능. 그런데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으면서도 왜 그런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30년 넘게 남성의 몸과 마음을 진료해온 64세 비뇨기과 전문의 윤서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위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해서 평생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고 나면 몸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더 허해요. 나이 들고 나니까 사정도 이상하고 자꾸 전립선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위가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진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노년기의 자위는 젊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때처럼 몸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고 계십니다. 특히 귀도 부위만 반복적으로 강하게 문지르거나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전립선에 강한 압박을 주고 고환의 기능을 소모시키며 결국엔 발기력 저하와 요도염, 잔뇨감, 심한 경우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삶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몸의 언어를 듣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전립선과 요도 주변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간 당연하게 이어온 그 행동이 오히려 당신의 성기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로 늦어버리기 전에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조용한 신호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반복해온 그 습관을요. 이제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에게 진짜로 필요한 자위의 방식. 부끄러움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60대 남성분들이 무심코 해온 자위 방식은 냉정히 말해 몸에게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잠깐의 쾌감 뒤에 찾아오는 묵직한 피로 반복될수록 망가지는 전립선과 성기능.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한 느낌이 드셨다면 이미 당신의 몸은 오래전부터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한 건 당신이 아니라 익숙함에 젖은 우리의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바로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자위입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졌다는 생각에 자극을 더 강하게 줘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극은 귀두의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발기 시간이 짧아지고 쾌감은 예전만 못해지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면 어떤 약을 써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끝을 보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끝내자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사정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전립선은 놀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받으며 결국 붓고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정이 끝난 뒤에도 배가 눌리는 듯한 묵직함, 소변을 보고도 개운치 않은 느낌, 쌓인 통증, 이런 증상들이 뒤따릅니다. 원래라면 사정 후엔 몸이 후련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거워진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몸이 위험 신호를 켰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빠지고 있는 반복 습관입니다. 바로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자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귀도 앞뒤만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특정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응이 와야 한다는 듯 말이죠. 문제는 이런 반복은 신경 반응을 점점 둔감하게 만들고 뇌는 점점 더 자극적인 방식만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성감 무뎌짐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흥분이 잘 안 되고 결국 성관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위험을 모른 채 몸이 보내는 조용한 비명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평생 놓치고 살아오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입니다. 이곳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자위를 해오셨다는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 전혀 의심조차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음부와 항문 주변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부위가 아닙니다.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생리적 관문이자 당신의 쾌감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아주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도 혹은 부드럽게 자극만 해도 전립선의 순환은 활발해지고 사정의 강도와 깊이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성기만 자극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연료통만 두드리면서 정작 연료가 흐르는 중요한 관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절대 피해야 할 자위 습관 4가지. 첫째,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것. 둘째,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 셋째, 항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자극하는 것. 넷째,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 4가지 습관을 지금 멈추신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전립선도 발기력도 그리고 쾌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과는 작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자위법. 바로 그 핵심 원칙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좋습니다. 이젠 정말 당신의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은 모두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오늘 밤 당장 집에서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자위법.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검증된 실전 전략만을 모았습니다.
첫째, 꽉 쥐지 마십시오. 문지르지도 마십시오. 그냥 쓸어주듯 천천히 부드럽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손에 힘을 주고 귀두를 빠르게 문지르는 방식만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젊을 때나 가능한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자극이 전립선에는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에 젤이나 오일을 소량 바르고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줍니다. 그리고 앞뒤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마치 씻어내듯이 부드럽게 쓸어주는 겁니다. 강한 압박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만 해도 혈류는 원활해지고 발기 유지 시간은 길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세게 비비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쾌감도 더 깊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사정 직전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쾌감이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 딱 그 지점에서 살짝 멈추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조절하는 감각, 익숙해지면 정말 다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두세 번만 연습해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옵니다. 이건 중단 자극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전립선이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지 않고 사정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실제 관계 시 사정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걸 걱정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훈련이 됩니다. 쾌감도 더 강하게 깊게 느껴지게 되죠. 셋째, 한 손은 반드시 회음부에 두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전립선 자극의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 말랑하고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사정감이 달라지고 전립선의 압력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자극과 동시에 손가락 뿌리나 손바닥으로 회음부를 10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말랑하게, 천천히, 따뜻하게. 이 방법은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 있거나 사정 후 허리나 아랫배가 묵직했던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전립선 보호 자위법 3가지. 첫째, 꽉 쥐지 말고 감싸듯 부드럽게 자극하기. 둘째, 사정 직전 멈추기. 이걸 두세 번 반복하면 쾌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 회음부를 함께 눌러 전립선 순환을 도와주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오늘 밤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건 노화된 성기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위가 그저 풀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관리하는 건강 루틴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는 자위. 그게 바로 전립선을 살리고 남성의 자신감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몸이 내 편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0세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위는 꾸준히 해오셨지만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터지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30년 넘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귀두만 세게 비비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강한 자극 대신 천천히 감싸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그리고 회음부 눌러주기.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사정 후에 몸이 더 가뿐하네요. 전엔 자위만 하면 기운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쌩쌩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방식의 힘입니다. 몸이 원하는 자극을 주면 반응은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또 한 분은 63세 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퇴직 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정작 자위만큼은 젊었을 때처럼 막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사정은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기력도 떨어지고 관계 시에도 감흥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분께는 제가 추천한 중단 자극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즉, 사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멈추는 방식.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관계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위를 바꾸면 성생활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분은 68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셨습니다. 수년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며 약만 드셨고 자위는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위 후에는 늘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사정 후에는 허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위 중에 회음부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자극은 천천히 부드럽게. 2달 뒤 정기 검진에서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사정 후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 자체가 안정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 분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세 분 모두 그저 우리 주변에 계신 평범한 60대, 70대 남성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건 단 하나.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거 내 얘긴데.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딱 바꿀 타이밍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기구나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자위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사정감이 되살아나고 발기력이 회복되고 무기력했던 밤이 다시 생동감을 찾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꼭 필요한 자위법 딱 3가지. 첫째,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자극. 손에 힘을 빼고 성기를 감싸듯이 부드럽게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해면체가 충분히 자극받으면서 발기 유지력이 훨씬 길어집니다. 둘째, 사정을 참는 훈련. 끝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올라갔다가 멈추는 방식.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정액 분비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학적인 자위법입니다. 조절력이 생기고 사정시 쾌감도 훨씬 강해집니다. 셋째, 회음부를 눌러주는 습관. 고환과 항문 사이 말랑한 그 부위를 자극과 동시에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압력이 줄고 비대증이나 통증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사정 후 느껴지던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회음부 자극이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난 영상 중 남자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핵심 편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곳을 자극하면 전립선이 깨어납니다. 문 안쪽에서 전립선을 자극하는 방법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가능한 실천법을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내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보약이고 못하면 독약입니다. 지금까지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해오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 쾌감 있는 밤, 그건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이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무심코 해왔던 자위 습관 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고 전립선이 회복되고 다시금 밤이 기다려지는 삶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해도 몸은 언제든지 새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자각,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그저 욕구를 푸는 자위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자위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이, 발기력이, 그리고 잠자리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혼자 살아도, 부부가 함께여도,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고 다룰 줄 아는 남자는 분명 다릅니다. 쾌감의 밀도는 깊어지고, 관계의 여운은 길어지며,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는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변화에 따뜻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당신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 이경아 원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처음엔 다소 생소하고 어쩌면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건 당신의 몸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이 분명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강력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며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능은 그 어떤 장기보다 예민하게 나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당연하다며 외면되거나 혹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냥 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혼자 걱정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몸에 더 큰 무리를 주고 맙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남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는 힘들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진짜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에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해도 우리의 몸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저 우리가 그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위 습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그 방식을 나이에 맞춰 바꿔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전립선이 편안해지고 발기력이 되살아나며 무기력했던 밤이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리듬과 자극을 존중해주는 습관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뀌면 우리 삶의 품격도 함께 달라집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파트너와의 연결이며 나이 들어서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신을 끝났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립선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하나, 그 가능성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계시든 누군가와 함께 하시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깊고 단단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여유는 단순히 쾌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삶을 주도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이, 발기력이, 그리고 당신의 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당신의 그런 변화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 비뇨기과 전문의 이경아였습니다.